이른 새벽 산허리를 감으며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신비로운 장관을 이룹니다.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의 경계를 이루는 팔조령. 조선시대 영남지방에서 한양으로 가는 주요 길목 가운데 하나였죠. 일이 지금은 참 좋은데 옛날에는 아주 험했던 모양이야. 그 좀 안전하게 이 길 넘기 위해서는 8명이 한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조령. 자, 여기까지가 대구고 여기를 지나면 청도입니다. 넓게 병풍을 친 산자락이 마을과 사람들을 포근하게 품어하는 곳. 산과 물과 인심이 맑아 삼청의 고장이라 불리는 청도로 떠나봅니다. 청도라고 하면 어떤 곳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던 분들이라도 소싸움 이렇게 얘기하면 대번에 무릎을 치실 겁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가장 이름난 소싸움의 고장이죠. 소싸움 축제가 열리는 매년 3월이면 도시 전체가 온통 시끌벅적해집니다. 육중한 몸집에 소들이 벌리는 박진감 넘치는 승부. 소싸움은 우리 농경 문화의 전통인데요. 예전에는 주로 영남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던 소싸움 대회는 10여 년 전 청도에서 소싸움 축제를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명물로 유명해졌습니다. 청도 곳곳에서 싸움소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야외에서 햇빛을 쬐야 지구력을 키우기 좋다는군요. 청도에서 나고 자라 아주 어릴 때부터 싸움소와 함께 해왔다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버님이 소싸움을 키우셨으니까 특별한 계획보다도 뭐 자연스럽게 제가 또 대를 이어서 이렇게 물려받아가 제가 뭐 운동시키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체력. 싸움소들도 체력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험한 산을 오르거나 타이어를 끄는 훈련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나무에 뿔을 문지르는 것도 중요한 훈련의 하나랍니다. 이렇게까지 문 떼고 하면 목 힘도 키우고 자기 뿔 끝의 뭐 방향도 알고 하니까. 싸움소의 가장 큰 무기는 뿔. 대부분의 기술이 뿔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뿔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감각을 익히는 거죠. 무려 4대째 싸움소를 길러온 김창섭 씨 집안에서 싸움소는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여전히 싸움소를 키우지만 소들에게 먹일 여물을 끓이기 위해 장작을 마련하는 것은 김창섭 씨가 맡고 있죠. 하지만 장작을 떼고 불을 조절하는 일만큼은 손자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김재옥 할아버지. 90이 넘은 나이에도 주름진 손으로 직접 쇠죽을 끓이는 것은 싸움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지요. 풀이나 사료를 먹는 일반 소와 달리 싸움소에겐 이렇게 가마솥에 불을 떼서 익힌 음식을 먹입니다. 그래야 위가 단단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평생 싸움소를 기르며 살아온 김재옥 할아버지는 청도 소싸움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추석 때만 몇 4소들이 다 모였다고. 잘 사는 사람들은 소만 몰고 왔다고.
그래가 이제 소 대결로 이제 소싸움을 투그릇씩 소싸움을 붙인다고 이게 그래가 지고 하면 하루 오락도 되고 추석에 이래가 이제 가수에 자랑다가 우리 소 이겼다. 너희 소는 너희들은 안 주고 우리 집한테는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로 가수에 자랑이 됐다고. 추석 무렵 강변이나 마을 공터에 모여 소싸움을 하며 가문의 새를 뽐내던 시절부터 한평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싸움소를 키웠다는 김재옥 할아버지. 11일 날 앞니가 한 개 빠지고 그 많은 소들에 대해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기록해왔다니 그 정성이 참 대단하죠. 특별히 잊지 못할 소도 있답니다. 요소가 당세라. 노소가 우승해가지고 지금 상 받는 여기 상 받는 게고 여기도 그렇고 추첨을 하는데 우리 강색한 같은 그런 상대가 됐다 하면 상대방이 막 포기했다고. 뭐 자신 없다. 그런 소가 있었다고.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가족 같았던 싸움 소들과 함께했던 기억들은 집안의 역사이자 자랑입니다. 홀보이 그리 숨나 10분 2분 이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연세가 좀 많아가 못 가지만은 어대 어령 김해 진주 저 함안 소삼 빠진 예가 없습니다. 소를 한두 마리 싣고 가가지고 그 2, 3일 5박 등수하면은 5일 걸리거든요. 그 숙식을 해가미시나 차에 자가미시나 이래 다녔습니다.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온 우리 민족에게 소는 귀중한 재산이자 친구였지요. 그 소들이 벌리는 한판 승부도 오랜 세월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소싸움 문화를 계승하고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청도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만여 명 수용 규모의 소싸움 전용 경기장에서는 매년 3월부터 주말마다 소싸움 경기가 벌어집니다. 구수한 입담으로 재미를 더해주는 전문 해설가까지 있습니다. 실력이 딸리고 힘이 없는 소들은 전부 고향 앞으로 돌아갔죠. 자, 어느 소가 삼성에 고지에 오를 것인지. 소싸움의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싸움을 시작하지 않거나 싸우다가 먼저 도망가는 소가 지게 되는 거죠. 스페인 투는 일단 그 사람과 황소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승부가 나 있는 상태죠. 우리 민속 이 경기 소싸움, 우리 한국 소싸움은 똑같은 조건에서 소들끼리의 힘겨루기 뭐 싸움이랄까 실험이랄까 경기랄까 이런 쪽으로 보시면은 어떤 인위적으로 승부를 조작할 수 없고 깨끗한 한판 승부를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정정당당한 승부, 통쾌함, 상쾌함 이런 걸 맛보기 위해서 이 소싸움을 찾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내려온 거라서 민속 경기라서 좀 감회가 깊네요. 오는 것이. 청도에는 전국 최초의 싸움소 관리센터까지 있다고 하니 과연 소싸움의 고장답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등치 큰 녀석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요 사람을 치면 한 조깅 아침 말로. 아침 조깅 하는 거예요? 예. 소들의 체력 훈련을 위한 일종의 러닝머신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싸움소라고 해서 뭐 특별한 종자가 있는 건 아니고 체형과 자질 등을 보고 될성부를 소들을 골라낸다고 하는군요. 제일 첫째 보는 게 눈. 눈이 살아있나? 눈이 이제 좀 눈두부리가 좀 부리고 눈이 좀 적고 목이 또 지려야 되거든.
목이 길어야 예. 상대방의 그 사람 실험을 치면 돌림 배지기 뜨는 거. 그래 이리 사람이 이리 뜨잖아요. 예, 예. 소도 이제 그래 뜨거든. 그랬다만 이제 상대방이 공하면 도망간다고 목이 길어야 잘 안 뜨는다. 잘 뜨일 수도 있고. 이 소가 지금 몸매가 잘 빠진 소거든 지금. 아, 이게 몸매가 잘 빠지네. 예, 소가 이제 그 몸매가 하는 거는 이제 아, 요 덩어리가 일자가 저게. 요 꽁지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여기까지. 아. 그래야 이제 지구력이 있다. 아, 꽁지의 길이로 예. 지구력을 아시는군요. 어. 그러네. 다리가 잘라야 이제 그 실험도 옛날에 그 이봉걸 장사하고 예, 예. 이만기 장사하고 키가 차이 나잖아요. 아, 예, 예. 그래 이만기가 이겼잖아요. 예, 예. 기술 들어가기가 쉽다 예, 이거죠. 그렇죠. 큰 사람하고. 이렇게 선택된 소들은 싸움소 관리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주로 연습 경기를 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힌답니다. 이게 이제 한 번씩 붙여줘야 이제 자기가 기술이 된다. 아, 요런 기술을 찾고. 평소에는 성실하고 온순하지만 승부를 낼 때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싸움소들의 우직함. 어쩌면 우리 민족이 살아온 모습과도 꼭 닮지 않았습니까? 경상북도의 북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청도. 7개의 면과 2개의 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과 맞먹을 정도로 넓은 면적에 4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청도는 유난히 물이 맑은 고장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이곳 청도천은 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청도의 젖줄이자 지역 사람들의 휴식처인데요. 최근 이곳에는 천연기념물인 원앙새가 떼지어 날아들었습니다. 원앙은 참 이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먹이도 또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물도 청정해야 되고 이래야만이 원앙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첫째 맑고 물도 맑고 그리고 이 경관이 참 좋습니다. 그 물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야생 동물 특히 뭐 오리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산과 이 하천이 잘 어울려가지고 경치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좋아요. 자연과 공기가 맑고 청정해서 새들이 찾아오는 곳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은 곳이겠죠. 그래서인지 청도에는 수천 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고인돌이라고도 불리는 이 지성묘구는 청도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이것은 지성묘입니다. 지성묘는 고인돌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장군 바위 또는 장군 할배 바위, 장군 농바위라는 말로 전해지기도 하고 옛날에는 아이들이 명이 짧다고 해서 소아 죽음이 많으니까 명이 짧을 때는 여기 와서 아이 이름을 걸어놓고 아버지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래 했던 우리 민속적인 것도 있고요. 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청동기 시대나 선사 시대의 유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묘군이 있는 화양읍 일대에는 사만시대 부족국가의 하나인 이서국이 존재했다고 추정합니다. 후에 삼국을 통일한 신라를 침공할 정도로 강성한 나라였다는군요. 이서국 군인이 신라를 쳐들어갔다라는 데 나왔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서와 가야가 바로 요 산만 넘어가면은 가야입니다. 비화가야고 또 산만 넘어오면은 이서국인데 그 지금처럼 어떤 경제 교류가 있었지 않았나. 가야에
철기 문화가 이서국에서 빨리 받아들여졌던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가 빨리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신무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봐서 이서국이 상당히 강성한 나라로 발돋움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청도. 구름의 문이란 뜻을 가진 운문산 깊은 줄기에 꽃잎처럼 둘러싸인 아름다운 고찰이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 시대에 창건됐으니 간직해온 세월만 해도 무려 1500여 년. 신라의 명승 원광법사가 이곳에서 화랑의 세속 5개를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그 역사만큼 귀중한 문화재도 무척 많습니다. 앞마당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무 역시 천연 기념물입니다. 마치 우산을 펼쳐놓은 것처럼 가지가 밑으로 처지는 독특한 모양으로 유명하지요. 수령이 400년 이상 됐다는 이 소나무는 높이가 8m, 밑둥 둘레는 3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세속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평안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나무에 깃들어 있는 건 아닐까요? 처진 소나무 앞으로 보이는 건물은 만세루. 17세기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사방에 벽이 없이 뚫려 있는 모양이 특징입니다. 승려들의 법회나 교육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운문사는 비군이 300여 명이 공부하는 승가대학이자 국내 최대의 비군이 도량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도 많습니다. 속세와의 연을 끊고 마음을 닦는 비구니들의 수행 공간. 어쩌면 그래서 운문사가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운문사 경내를 나서면 울창한 솔숲이 펼쳐지는데요. 사철 푸르른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솔숲 길을 걷다 보면 마음까지 청량해집니다. 처음 만나도 항상 다정한 것 같고, 이제 여러 번 왔는데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설레이는 운문사 소나무숲. 솔잎 사이 희끗희끗 흰 눈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요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운문사와 청도를 찾는 거겠죠. 밤을 지나온 태양이 조금씩 따스한 온기를 품기 시작하는 시간. 호수 가득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아침을 알립니다. 청도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형인데다가 1993년 운문댐이 생기면서 그야말로 안개의 마을이 됐다고 하는데요. 운문호 물속에는 아픈 역사가 잠겨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 수백 호에 이르는 마을이 수장된 것이죠.
운문호 인근에 세워져 있는 망향정. 수몰된 마을 주민들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보이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정겹기만 하던 고향 마을. 이젠 사진으로만 남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고향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산세가 굉장히 웅장하고 물 맑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그런 고장이 있는데 이렇게 수몰이 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만약에 수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변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제일 예반이 깃던 거는 가족같이 지나던 식구들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다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한번 만나보려고 해도 만나지도 못하고 10여 년 전 운문댐 공사와 함께 정든 집과 마을을 잃은 사람들은 수천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이 잠시나마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뿐입니다. 선산을 찾아가 조상에게 성묘할 수 있도록 운문댐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배를 내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짝이는 운문호의 물빛이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겠지만 이 물속에 고향을 묻은 사람들에겐 시리도록 아프고 애틋한 풍경입니다. 이 길이 청도에서 경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길이 쏠아가지고 차 2대가 겨우 비켜날 정도로 그렇게 쏠고 예전에는 여기가 완전히 낭떠러지 있어요. 낭떠러지. 그 당시에는 뭐 차도 별로 없었고 버스도 뭐 하루에 뭐 1-2대 정도 뭐 이렇게 되니까 전부 놀러 다니면서도 계속 다 걸어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풍요로운 들판이 있고 실개천이 흐르던 아름다운 고향 마을. 사람의 발길이 끊기면서 많이 변하긴 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눈 감고도 찾아가던 길이었죠. 여기 오면 양다리라가 눈이 잘 나와가지고 남하로 오면 맨날 이리 오다니까. 이렇게라도 조상을 찾아뵐 수 있는 것이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이마저도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할머니 많이 잡숫고 자주 못 찾아와 죄송합니다. 고향을 영궁에 다 바쳐버리고 예전에는 앞 밑에가 논과 밭이 다 있어가지고 서로 상시적으로 이제 밭일을 한다든가 논일을 할 때 우리 산소에 와가지고 산소를 돌보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못하고 고향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언젠간 흙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꿈에 그리던 고향 땅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픈 기억일수록 쉽게 사라지지 않고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굽이굽이 산으로 둘러싸인 고장, 청도, 면적의 약 80% 정도가 산입니다. 이렇게 산세가 깊고 밤낮의 일교차가 큰 지형 조건은 특히 과일 농사에 적합하죠. 봄이면 복사꽃이 청도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복숭아도 유명하지만 청도를 대표하는 과일이라면 단연 감입니다. 밥상처럼 동글납작한 모양으로 소반반, 감나무시, 이 반시라 불리는 청도감. 당도도 높지만
씨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8개의 흔적만 남아있죠. 다른 지역의 감나무를 가져다 청도에 심어도 씨가 없어진다네요. 정말 씨가 하나도 없네요. 예, 이 씨가 없죠. 제가 씨가 있는 게 있으면 떨려서 아마 못 자르겠죠. 씨가 없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야기하면은 일단 우리 청도 반씨는 감나무에서는 암꽃만 핍니다. 수꽃이 없고, 그다음 우리 지역에도 수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감꽃이 피는 5월 하순경에는 우리 청도 지역에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러면은 수정은 주로 오전에 이루어지는데 벌의 활동이 제한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씨가 없게 됩니다. 씨가 없는 청도 반씨는 먹기에 편하고 가공도 쉽습니다. 특히 감을 토막내서 말린 감말랭이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먹던 것인데요. 지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정도로 유명한 별미가 됐습니다. 감으로 만든 또 하나의 특산품은 반건씨. 겉은 곶감처럼 쫀득하고 속은 홍시처럼 말랑말랑한 맛이 일품인데요. 기계로 건조하기도 하지만 이곳에선 자연적인 조건에서 직접 감을 말립니다. 온도와 습도가 적당해야 맛있는 반건씨가 되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어려움도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감 시작하고 보통은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굉장히 애를 먹어요. 이 감 자체가 씨가 없기 때문에 처지는 방법이 많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에 추우면 얼기 때문에 맨 길에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그 정성만큼 인기도 높다는 청도 반씨. 그야말로 청도의 보물입니다. 주황색 천이 마당 가득 나부끼는 이곳은 감 염색을 하는 공방인데요. 직접 염색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근 유치원 어린이들이 찾아왔네요.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감물. 옳지, 감물. 지금은 하얀 색깔입니까? 하얀 색깔인데 10분 동안 잘 주물러서 저 햇볕에 가가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햇볕을 계속 보이면은 예쁜 색깔이 나옵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너무 차가워요. 여름에 덜 익은 풋감을 주워 넣었다가 으깨서 감물을 만들어 놓은 뒤 이 물에 고루 적신 천을 햇빛에 잘 말리면 고운 감빛이 드는데요. 이건 말로는 쉽지만 제대로 색을 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원래 대도시에서 건축가로 일했던 김종백 씨는 10여 년 전 처음으로 감물 염색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답니다. 다른 사람은 열차를 타고 가다가 내릴 때가 다 됐는 나이. 그때 나는 이 감물 염색을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급하고 또 이 아는 것도 없고 이래서 뭐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그냥 염색만 빠져가지고 접도 내봤다가 또 처음에는 또 끓여가지고 염색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보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터득한 방법이지만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염색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김종백 씨. 처음에 저는 여기 고향에 와가지고 고향에 할 거라고는 내 힘으로는 다른 건 없고 내가 염색을 할 줄 아니까 또 다행히 청도에는 감이
지천으로 많으니까 염색이라도 다 가르쳐 주고 싶어서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도르는 대로 다 비워버려야 또 새 것이 내한테 들어오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더불어 사는 법을 아는 청도 사람들. 그 소박한 마음이 따뜻한 가을빛을 닮은 것 같습니다. 청도는 유난히 연꽃이 많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연못 가득 만발했던 연꽃이 지고 난 뒤 남아있는 연줄기가 석양에 비친 모습이 마치 상형문자처럼 보이는데요.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오래도록 발길을 붙잡습니다. 기차 굴이 와인 터널이 됐네. 청도의 새로운 명물이라는 와인 터널. 야, 술 좋아하는 사람 좋겠다. 그냥 술이 꽉 찼네. 와인이지만. 안녕하세요. 와인 터널은 청도 반시로 만든 감 와인을 숙성시키는 일종의 저장고인데요. 원래는 경부선 열차가 지나가는 터널이었답니다. 대한제국 말기 일본이 한반도 침략을 위해 만들었다는 아픈 역사도 담겨 있죠. 철도 노선이 변경되면서 폐터널로 방치돼 있던 이곳은 2006년 와인 터널로 재탄생되면서 이색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사실 크게 기대는 하진 않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운치가 있고 가족들 특히 우리 자녀들하고 오기에는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와인도 마셔보니까 굉장히 맛이 있네요. 터널 내부의 온도와 습도는 와인 숙성에 알맞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는군요. 3,500병. 온도가 1년 내내 네. 15도씨로 항상 일정하고 천장에 벽돌에서 그래요? 음이온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자연 상태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더 나옵니다. 이런 환경 조건이 예. 와인을 숙성하는 데는 아주 이렇게 자연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와인을 마셔볼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오버턱에 뭐 드시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터널 안에서 만난 이 부부는 포항에서 청도까지 데이트를 즐기러 왔다네요. 청도가 뭐가 그렇게 매력적입니까? 저는 산세가 좋은 것 같아요. 산세와 물과 그 인심. 이렇게 보면 산들이 이 육지에서 겹겹이 있어가지고 아주 크고 노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한 잔의 와인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호사.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 청도의 밤은 이렇게 추억과 함께 저물어 갑니다. 어느 고장이나 마을의 지킴이 산을 가리켜 흔히 진산이라고 하지요. 청도에는 5개가 넘는 산이 있지만 이곳 사람들은 청도의 진산으로 누구나 남산을 꼽는데요. 청도인들의 기상과 역사가 서려 있는 산입니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이 독특한 풍경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사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사화, 두 번째 사화, 무호 사화 때 반대 세력들이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사람들을 죽음을 피해서 이 골짜기로 도망와서 이렇게 골마다 이렇게 글을 새겼다. 한이 스린 마음의 한을 풀었다. 마음의 한을 풀고 그 풀기 위해서 이런 시를 썼다. 조선 헌정 때의 문인 일취 도필락의 호를 따서 취암이라 불리는 바위. 도필락이 남긴 시도 이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산 일대에는 청도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수많은 유물들이 있는데요. 옛 청도의 중심지였던 남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청도읍성. 원래 토성이었던 것을 조선시대의 석성으로 개축한 것으로 그 둘레가 1900m에 달했다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이 소실됐지만 최근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성벽을 밟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찾는 사람이 많답니다. 옛 성벽의 흔적들이 저렇게 남아있네. 아, 저렇게 산으로 돌았구나. 동서남북을 저렇게 쫙 둘러싸서 저 읍을 다 둘렀나 봐. 아, 읍내가 이렇게 안온하게 이렇게 쌓여있네. 저 읍에서 옹기종기 사람들이 옛날부터 행복하게 살아왔겠죠. 수백 년 전 읍성을 울타리 삼아 살았던 청도 사람들의 흔적. 이곳은 조선시대의 지방교육기관이었던 향교인데요. 수많은 청도의 유생들이 이곳에서 학문과 마음을 닦았겠죠. 또 지방 수령들이 행정 업무를 보던 관청의 중심 건물인 동원. 청도에서는 이곳 동원이 한때 초등학교 건물로도 사용됐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관원들이 묵는 객사였다는 도주관도 있습니다. 도주는 청도의 옛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요. 비록 도주관 건물 가운데 일부는 사라졌지만 그 옛날의 풍경을 그려보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도주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석빙고는 400여 년 전 조선 숙종 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그 석빙고 건물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지금으로 하면 서울에 63빌딩 하나 지는 그런 큰 공사였을 거예요. 큰 공사였습니다. 근데 인력으로 다 했으니까 예. 이 지금 있는 돌 이것도 지금 저 보이는 산에서 예. 캐가 와서 전부 다 일일이 운반해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큰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빙고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됐다는 청도 석빙고. 석빙고가 우리나라에 남한에 지금 6개 있고 북한에 1개 남아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있는 석빙고들은 전부 다 큰 왕릉처럼 위에 흙이 다 덮여 있어 내부 구조를 잘 볼 수 없는데 우리 청도에 있는 이 석빙고는 요즘 이야기로 하면 누드죠. 그냥 다 벗겨져 있어요. 벌초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석빙고는 오랜 옛날 냉장고 역할을 했던 곳으로 청도 석빙고는 길이가 15m, 폭은 5m에 이르는
아주 초대형입니다. 화강암을 아치 모양으로 쌓아 올려 뼈대를 만든 뒤 그 위에 판석을 덮어서 만들었는데요. 돌을 다루는 조상들의 정교한 솜씨도 놀랍지만 과학적인 구조에 더욱 감탄하게 됩니다. 세월이 가니까 저 밑이 좀 가라앉았나 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저기 있는 동쪽이 네. 높고 이 서쪽이 높습니다. 이것은 얼음을 저장했을 때 얼음이 녹으면 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물이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물이 흘러나가게 하도록 이렇게 아주 경사를 줬군요. 예, 복판 부분을 아주 깊이 파보면은 네. 여기에 구멍을 흙을 파내고 자전한 돌을 많이 깔아서 예. 그 위에 큰 돌을 다시 얹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면 물이 여기서 잦아져서 땅 속으로 잦아져서 스며들어서 절로 고이게 배수장치죠, 일종. 배수장치죠. 예, 맞습니다. 4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고 과학적인 청도 석빙고. 조상들의 지혜와 기술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고장에는 을의 이름난 부자나 명문가가 있기 마련이죠. 조선시대 지어진 고택들이 즐비한 이곳은 청도군 금천면 밀양박씨 집성촌이었다는 이 마을에 운강 고택이 있습니다. 대지가 무려 1700여 평. 대저택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키기도 했던 박숙 선생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집입니다. 운강 고택이라. 이야, 무지 크네 이 집은. 우리 한옥의 운치와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운강고택. 조선 중기 학자인 박하담 선생이 이곳에서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다죠. 여봐라! 이게 미음자 형태인데 문도 참 묘하게 냈네. 마을 전체가 문화재라고 할 정도로 유서 깊은 마을.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이 오롯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마음을 쉬어갑니다. 청도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역사, 바로 새마을 운동인데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발상지가 다름 아닌 청도랍니다. 1969년도에 7월에 경상남북도에 일어나 큰 소해가 났습니다. 그 소해지구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찰하러 가시던 중에 온 동네 주민이 여기에 지금은 복개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제방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을 주민은 이왕 이렇게 고칠 바에야 이보다 더 큰 비가 내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나라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구상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새마을 운동. 그 발상지답게 청도에는 새마을 운동을 이끈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새롭게 계승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시 곳곳에 농약병 수거함을 설치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요, 예,
햇빛에 바래고 또 병뚜껑에서 농약이 나와서 환경 오염을 시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수거함을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도에만 있다는 농약병 수거함. 이로 인해 폐품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청도는 2008년 환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모여진 농약병과 폐품을 판매한 수익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합니다. 새마을운동의 전통이 살기 좋은 청도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낯선 여행지에서 반가운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할까요? 중국집 배달통 같은 독특한 외형이 눈길을 끄는 한 극장을 찾았습니다. 청도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철가방 코미디 극장인데요. 저와도 친분이 있는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 씨가 이곳의 책임자입니다. 하필 왜 이런 일을 청도에 벌렸냐? 이런 일을 하려고 왔던 건 아니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올 수 있게 하겠느냐 뭐 그런 회의들을 하다가 전유성이가 마침 청도 사니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회의 도중에 제가 불려왔었어요. 도대체 여기 사람들이 누가 올 거냐 그래서 그렇지. 사람들이 올 거냐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 사람 오게 하는 거 전문가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오래전부터 코미디 극단을 운영해온 전유성 씨. 극단 출신 가운데는 이미 스타가 된 후배들도 많은데요. 그의 극단에 요즘 유행하는 치열한 오디션은 없습니다. 무조건 선착순 선발. 짧은 오디션으로 재능을 평가하기보다는 꾸준한 열정과 끈기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개그맨 시험 3번 이상 떨어진 사람들만 선착순으로 와라. 왜 3번 이상 떨어진 사람들만 오라고 그랬냐면 3번 이상 떨어졌는데도 뽑으면 또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아마 평생 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더니 한 100여 명이 왔어요. 공부해 가면서 그 재능을 이제 우리는 발견하고 또 공부해 가면서 나는 재능이 아닌 것 같으면 또 간다고 자연도태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죠. 이곳에서는 거의 매일 공연이 있는데요. 관객이 제법 많습니다. 야, 여기 아무도 없지? 근데 의자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최고의 개그맨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푸른 꿈이 이곳 청도에서 전유성 씨의 열정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극장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너무 재밌고요. 또 촌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 하는 것만 해도 즐겁고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이런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 데리고 왔는데 재밌었어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뭐 너무 무대 연출이 좋아가지고요. 그게 좀 신선했고요. 어느 타 외국에서 보는 그런 한 공연보다 더 신선했었습니다. 여행을 하며 우연히 들른 청도의 아름다움에 반해 몇 년째 머무르고 있다는 전유성 씨. 이곳에서 발견한 걷기 좋은 길에 몰래길이란 재미있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아무도 몰래 나 혼자만 알고 걷고 싶은 길이란 뜻에서 지었다는 이름 몰래길. 한가로운 시골길의 풍경도 좋지만 곳곳에서 전유성 특유의 반짝이는 유머를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런 데 와서는 좀 조용히 사색을 하면서 걸어라 이거야. 맞추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요 분실물을 왜 환영하냐? 분실물 잊어버리고 막 또 다시 찾으러 오려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분실물 보는 사람이 임자. 전유성과 함께하는 이런 웃음이 앞으로도 청도에서 이어질까요? 야, 너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니?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야?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당분간은 살 거예요. 그럼 뭐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바람처럼 살아가던 그를 붙잡아 놓은 청도의 매력 문득 궁금해집니다. 여기는 이제 미나리가 유명하죠. 1월 말서부터 3월 초까지 나오는 미나리를 최고로 치죠.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먹어본 미나리를 보고 맛있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반성문을 쓰기 시작하죠.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살아생전에 안 하겠다. 뭐 이런 걸 하게 되죠. 전유성 씨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청도 미나리 직접 먹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청도 미나리는 미나리밭이 있는 고개인 한제의 이름을 따 흔히 한제 미나리라고 부르는데요. 봄을 알리는 채소인 미나리, 그 중에서도 한제 미나리는 바로 지금 2월부터가 제철입니다. 100가구가 넘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미나리 농사를 짓는데 연간 1000톤 이상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야, 미나리? 사실 미나리는 우리나라에선 흔한 채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유독 한제 미나리가 유명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일찍 해서요? 지하수 물로 아. 지하수 온도가 약 한 15도에서 22, 3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따뜻한 물로 키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미나리가 이게 추운 겨울에도 자랍니다. 밤에 기온이 떨어질 때 물을 지하수 따뜻한 물을 대주고 네네. 낮에는 물을 안 대고 딱 띠쁘고 아, 물을 빼요? 예, 빼면은 예. 바닥에 물이 없고 요 한제 요 우리 요 전 지역에 보면은 저 철마산, 화학산, 남산이 요래 뺑 둘러갖고 네네. 요게 요래 구릉지로 딱 덮어갖고 네네. 내지에서 절대적으로 흐르는 물이나 침투하는 물이 없고 단지 우리 한제 자체에서 지하수로 깨끗한 물로 키우기 때문에 토양이 또 사질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키우는 방법이 최고로 적정이 요 미나리가 좋은 미나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요게 여기. 그대로 한 다시 보세요. 맛이 어떻습니까? 향이 진하네. 향이 진하고. 청도의 맑은 물과 풍부한 햇볕이 키워낸 한제 미나리. 삼겹살에 쌈처럼 말아 먹으면 찰떡궁합이라고 하는데요. 미나리철이 되면 이 맛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성수기 때는 이 자리를 차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집에 시켜서 먹고 있거든요. 정말 한제 미나리 대단합니다.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도 제가 청도에 사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맑고 아름다운 자연은 사람을 품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외지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고향인 청도로 돌아온 한 화가가 있습니다. 떠나 있으면 더욱 사무치게 그리운 고향 땅의 아름답고 정겨운 풍경들을 화가는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항상 그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고 제가 난 곳이고 산자수명이라 그러죠. 좋고 물은 물대로 아주 투명하고 맑고 그리고 저는 들판은 들판대로 아늑하고 이런 구도들이
전부가 그림으로 옮겨도 좋을 만큼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풍경도 변하는 법이라지만 볼수록 소록소록 정이 드는 고향 땅. 청도 출신의 한 시인이 그 마음을 읊은 시조 한 수가 문득 떠오릅니다. 자연스러운 말과 행위는 사람을 편하게 해줍니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자연을 닮았다는 얘기죠. 청도에는 참 많은 자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청도를 여행하는 동안 계속 마음이 편안했던 이유가 바로 자연스러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